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 40강을 진행합니다. 40강은 제 11편 승강기 안전관리법입니다. 이 법은 앞에 배웠던 전기사업법이나 수방시설법에 비해서 훨씬 수월합니다. 두 문제가 나옵니다. 거의 두 문제 다 맞을 수가 있고 해마다 나온 것과 비슷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나올 것이 그대로 좀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맞을 수 있고 좀 수월한 편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보겠습니다. 용어정의 720쪽입니다. 720쪽 제1장 총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용어정의 승강기란 무엇이냐 그거 읽어보시되 특별히 승강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박스 밑에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다 합쳐서 승강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승강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옆에 표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승강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그 전에 뭐가 나오냐 하니까 그 표 중에서 페이지 722쪽 제일 위에 11번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요거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소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덤 웨이터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은 타면 안 됩니다. 음식물이나 서적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 수리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은 타면 안 되되 사이즈는 얼마냐? 바다 면적이 0.5 거기 보니까 바다 면적이 0.5 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m 이하. 요건 조그만 건 빠지고 이런 조그만 건 빼고 나머지 어느 정도 커야만이 이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고 화물용이고 용도는 뭐다? 덤 웨이터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용어정의 잘 나오니까 어디든지 거기 볼만한 것은 거기 제조, 설치, 승강기 부품 이건 다 뭐 읽으면 되고 유지관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밑에 네 가지를 하게 되죠. 주기적인 점검,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 수리, 승강기 부품 교체, 그 밖에 이걸 갖다가 유지관리라고 한다. 특별히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가 있어요. 유지관리 업자.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다음 승강기 사업자. 반드시 세 개는 아셔야 됩니다. 이 승강기 사업자 세 개는 아셔야 되는데 첫째, 제조하거나 수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자. 소위 말해서 제조 수입업자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제조 수입업자. 두 번째 업자는 누구냐? 유지관리하고 등록한 자, 즉 유지관리업자. 세 번째는 누구냐? 설치하는 자, 즉 설치공사업자입니다. 이 셋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한다? 승강기 사업자라고 부른다. 다음 관리 주체. 옛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누가 관리하느냐? 소유자. 두 번째, 다른 법령에 따라서 승강기 관리사로 규정된 자. 세 번째, 계약 맺어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 세 친구가 바로 관리 주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하시면 됐고 넘어가십시다. 이어서 이제 우리는 725쪽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보겠습니다. 이 승강기를 제조한다든가 승강기나 또는 승강기나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을 뭐라면 승강기 제조 수입업이라 부르고 이 업자가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인데 누구한테 등록해야 되느냐? 소위 시도의사한테 등록해야 된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등록 기준에 있어서 자본금이 중요한데 박스 안에 자본금 2억 원 이상 중요합니다.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니까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할 때는 며칠 내에 30일 내에 시도의사에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조 수입업자 결격사유 이 양반들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거기 많이 봤던 것들이 나오죠. 피성인후기진, 피한유기진 등등이 나오는데 거기 다른 것은 다 비슷합니다. 실형선고 받으면 2년 지나야 되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되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대신 거기 취소된다면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 취소된다면 2년이 꼭 지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제조 수입업자는 물건만 팔면 안 됩니다. 부품만 팔면 안 됩니다. 애프터 서비스합니다. 사후관리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항은 뭐냐?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사후관리하는 요령입니다. 첫째, 부품을 갖다가 유상 또는 무상 돈 받고 팔거나 공짜로 주기도 한다. 승강기의 결함 여부 등등등을 갖다가 체크할 수 있는 거기 장비나 또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등등 이것이 바로 사후관리인데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승강기가 망가졌다고 부품을 갖다가 주세요. 부속은 주세요. 그랬는데 며칠 내에 요청에 따르느냐? 2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2일 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일 꼭 외우시고 누가 요청했을 때 그 밑에 세 가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 등록한 자, 기타자 이 셋이 요청할 때는 2일 내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니까 승강기 안전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나오죠. 그건 뭔 소리냐 하니까 평소에 부품을 갖고 있다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몇 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냐 하니까 거기에 1번에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부품 달라고 하니까 3년 만에 다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됩니다. 10년 이상 준비하고 있다가 제공해야 된다. 10년을 갖다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품질 보증기간. 품질 보증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이것도 많이 나온다. 3년 이상. 그때 만약에 3년 이상인데 정상적으로 이용하다가 망가지면 어떡하냐? 무상으로 공짜로 유지관리업 부품 장비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제대로 이용했는데 망가졌다. 품질 보증기간 3년 이상일 때 그때 그럴 때는 돈 받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공짜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 등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조업 수입업 등록 취소 등 누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거기 자격정지하느냐 그 뜻입니다. 사업정지하느냐 그 뜻입니다. 여기 등록 취소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하는 겁니다. 누가 할까요? 등록을 받아줬던 시도의사가 하게 되겠죠. 다만 사업정지는 6개월 이내입니다. 사업정지는 6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 것은 거기 기역, 니은, 리을 이 세 가지. 요건 알아보세요. 기역, 니은, 리을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했다 등등 기역, 니은, 리을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꼭 해야 된다. 무엇은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려가셔서 쭉 가시고 과징금 728조의 과징금은 등록 취소는 과징금을 못 떼옵니다. 사업 정지만 과징금 떼옵니다. 얼마까지? 1억 원 이하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정지 대신에 등록 취소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승강기 부품 등의 인증이 되겠습니다. 여기 승강기 부품 등이라는 것은 승강기 부품하고 승강기 둘 다 인증하는 겁니다. 먼저 부품부터 인정합시다. 누가 인증을 받아야 되냐? 누구한테 인증받느냐? 승강기 부품은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인증을 받습니다. 이게 부품 안전인증입니다. 일단 승강기 부품은 행정안전부 장관 인증입니다. 이걸 승강기 안전부품, 부품 안전 인증입니다. 부품 안전 인증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인증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730조. 부품 안전 인증 면제. 부품 안전 인증 안 받아도 괜찮다. 거기 모두 7가지 나오는데, 특별히 1번, 2번, 3번은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면제받는 거. 1번은 실험하는 거예요. 2번은 수출한 용이에요. 그래서
실험용이나 거기에 시험용이라든가 또는 수출용일 때, 그럴 때 2번, 3번은 수출이죠. 시험하거나 수출용일 때, 이럴 때는 부품 안전인증을 면제받습니다. 그것이 1번, 2번, 3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인증받은 다음에 또 다시 심사가 들어갑니다. 밑에 3번. 정기 심사가 있고 자체 심사가 있는데 인증받은 다음에 정기 심사는 누구한테 정기 심사를 받느냐? 행정안전부장한테 정기 심사 받게 됩니다. 반면에 자체 심사는 그 제조 수입업자가 스스로 부품 안전 인증 받은 다음에 자체 심사라고 기록을 보관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쭉 하셔서 (732쪽) 승강기 안전인증 732쪽 이거 시험지 나왔죠?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승강기 안전인증이 나왔어요. 질문지 뭐 나왔을까요? 아까는 부품이고 완성품인 승강기 그거 완성된 거를 인증받습니다. 역시 누구한테 인증받느냐?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는 누구한테 똑같이 행정안전부장한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면제 좀 봅시다. 면제. 역시 732쪽 밑에 보니까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사유가 쭉 나오는데 역시 1번, 2번, 3번은 시험용, 수출용 이럴 때 면제할 수 있다를 아시면 되겠고 또 부품과 마찬가지로 733쪽 가운데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있습니다. 부품처럼 완성품도 정기심사, 자체심사 있는데 정기심사는 당연히 누구한테 받는다? 행정안전부장한테 정기적으로 받는데 정기적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이때 3년마다 받습니다. 밑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게 되고 자체심사는 제조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받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자기가 해놓고 기록을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734쪽 위에 3번 안전인증의 대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 안전인증이나 바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장을 해줄 걸 갖다가 할 거를 부품 안전인증 또는 승강기 안전인증을 맡겨요. 누구한테 맡기느냐? 밑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이나 2번에 니은의 단체 법인한테 맡게 되는데 다만 니은은 부품 안전인증 일부만 대행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인증기관의 지정입니다. 이 인증기관 대신 맡기는데 이걸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하냐 하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밑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 안전기관의 취소 등 왜 취소를 하게 될까요?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한다든가 또는 업무 정지를 할 수 있어요. 몇 년에서 1년 이내에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는 기억, 니은, 기억과 니은은 거짓 그 밖에 업무 정지 반 다음에 부품 안전인증을 한 경우 이 두 가지 업무 정지 명령 다음에 일을 한 경우 이 기억, 니은 이 두 가지는 취소하여야 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 안전 인증 기간 지정 인증 기간도 이것도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얼마 과징금이냐 하니까 거기 3억 원 이하입니다. 취소는 아니고 업무 정지만 업무 정지에 가름해서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6조 제조 수입업자 된 개선 명령 등입니다. 1번 부품 안전 인증 안 받고 마음대로 팔아먹었단 말이죠. 이때는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개선, 파기, 수거, 판매 중지를 명할 수가 있어요. 왜? 인증도 안 받았으니까 무허가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그냥 읽어보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37쪽 제4장 승강기 설치 등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게 나왔어요. 설치 신고, 설치 검사 다 중요합니다. 왜? 헷갈리니까.
설치 신고는 설치 공사업자가 시도자한테 설치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반면에 밑에 재작년에 나왔죠? 설치 검사 나왔죠? 설치 검사는 설치 공사업자가 아니라 제소 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내고 누구한테 검사받냐? 행정안전부장한테 검사받는 걸 설치 검사라 불러요. 그래서 설치 신고와 설치 검사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쭉 가시고 승강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해야 됩니다. 다만 관리체가 스스로 또 할 수도 있어요. 승강기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전문가인 안전관리자 해가지고 승강기 관리시키는데 관리체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갖다가 채용했으면 선임했을 때는 738조 우회 괄호 3번 관리체는 거기 선임한 다음에 3개월 내에 통보합니다. 관리체는 선임했으면 3개월 내 행정안전부장 통보하고 교육도 5번 교육도 선임한 다음에 3개월 내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3개월 내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체 보험가입. 보험가입은 누가 가입하느냐? 관리체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관리체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이어서 739조 후에 02 자체 점검 및 안전검사.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대부분 나왔어요. 지금까지 여기가 대부분 나왔어요. 여기가 노른자 중에 노른자입니다. 앞에 거는 좀 그렇고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 보니까 16, 19, 21, 22, 23 계속 나왔죠. 작년, 재작년, 재작년 쭉쭉 계속 나옵니다. 올해도 제일 유력합니다. 이 자체 점검이 제일 노른자다.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체 점검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가 언제 합니까? 월 1회 이상 한 다음에 어디다가 입력하느냐? 승강기 안전 종합 정망에 입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밑에 자체점검 마치면 지체 없이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를 구분해서 관리체에게 통보하고 이때 관리체는 결과를 점검한 다음에 5일 내 중요하죠. 5일 내 승강기 안전 종합 정망에 입력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결함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됩니다. 다음, 자체 점검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네 가지. 첫째, 18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 아까 이거 보자. 시험용, 수출용 이런 거. 이럴 때 안전 인증 면제받았죠. 이렇게 면제받은 건 자체 점검도 면제받고 아까 시험용이라든가 수출용 그런 거 여기서도 역시 면제받습니다. 두 번째, 안전검사 불합격한 거, 안전검사 연기된 거, 기타 새로운 유지관리법 도입 등 이럴 때 주기조정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제 밑에 대행. 관리자가 스스로 못하겠네? 그럴 때는 대행업자한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대행업자한테 대행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승강기 안전검사. 여기도 제일 노른자 보이고 여기도 제일 유력한 거예요. 특순위예요. 특순위. 막말로 특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검사 종류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이 세 가지. 누구한테 받느냐? 행정안전부장한테 받는다. 이 승강기 검사는 실무에서도 나와요. 실무에서는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아마 실무에서 나옵니다. 정기검사는 거기 검사주의가 2년 이하입니다. 2년 이하인데 실무에서는 이걸 갖다가 자세하게 뭐 6개월짜리 뭐 얼마짜리 따로따로 구분합니다. 하여튼 2년 이하입니다. 크게 볼 때는 2년 이하고 이걸 자세하게 또 세분화해서 실무에서는 배웁니다. 수시검사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하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정밀안전검사입니다. 정밀안전검사는 거기 네 가지 사유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서도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설치검사 받은 후 몇 년이 지났을 때? 15년이 지난 경우. 15년이 지난 경우. 이때 정밀안전검사 받겠는데 요거는 또 뭐하고 연결되느냐? 바로 그 정밀안전검사 본문. 동그라미 3에 해당할 때는 정밀안전인다 검사 받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 받아야 된다. 3년마다 받는다. 요거. 요 설치검사 받고 15년이 지난 거는 3년마다 또 정기적으로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거기 16, 18, 20, 21, 22, 23 계속 시험지 나왔죠. 올해도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쉬운 편이다 그랬어요. 자, 안전검사 불합격했습니다. 그럼 다시 몇 개월 내에 받아야 되느냐? 제 밑에 4개월 내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4개월 내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옆으로 가 있어. 안전검사 면제. 1번. 안전검사 면제. 행정안전부장은 다음 구분에 따라서 면제할 수 있어요. 첫째, 18조 1호부터 3호까지, 즉 수출용, 또 시험용 이럴 때 안전인증 면제받은 것은 안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다음 두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대상일 때는 해당 연도에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그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2쪽 3번 설치검사와 안전검사 대행시킵니다. 누구한테 행정안전부장관이 바쁘니까 대행시키느냐? 거기 한국승강이안전공단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행시키게 되겠습니다. 다만 2번의 법인단체는 정기검사 일부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일부만 대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검사기관에서 과징금. 이 지금 지정된 기관이 잘못하면 얼마냐? 가등금 밑에 3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징금. 예, 됐고요. 다음 승강기 유지관리업. 이것도 약간 중요합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도 중요하다. 유지를 갖다가 해주고 돈 받는 친구예요. 등록해야 돼요. 첫째,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시도지사. 그 다음 두 번째 뭘 하느냐? 자본금. 자본금 1억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1억 원 이상 이거고, 그 다음에 폐업했다가 다시 시작한다. 그때는 30일 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표준유지관리비.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강기에 관한 전무기한을 지정해가지고 여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정해서 공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가시고 하도급제한. 원래 하도급하면 승강기가 불량해지죠. 그래서 하도급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근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대통령령으로 지을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갖다가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할 때 그건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도 관리처가 서면으로 동의됩니다. 어느 비율 정도까지 유지관리를 하도급하느냐? 밑에 1번, 2번, 3번 나오죠? 참고로 보세요. 2분의 1, 2번,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승강에 대해서 상한 등 한 업자가 너무 많이 승강을 맡으면 제대로 유지관리 못하니까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간 유지관리 승강에 대해서 초월하는 유지관리하면 안 된다. 일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요. 너무 많이 맡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 유지관리 등록 취소 등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어느 하에 해당하기 때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한 정해가지고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기역, 니은, 니을 세 가지. 기역, 니은, 니을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기역, 니은, 니을은 취소하여야 한다. 아시면 됐고, 과징금. 즉 사업 정지 대상에 가름해서 사업 취소 말고, 사업 등록 취소 말고 사업 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 부과하는데 얼마까지 부과하느냐? 745조 위에 1번, 위에 6번 보니까 1억 원이야.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 운행하고 사고조사.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중요한 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뭘 좀 보냐 하니까
749쪽.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요거 두 번 나왔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거기 보니까 행정안전부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기 위해서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을 설립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이건 민법 원리로 맞죠?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 대신 하는 일이 뭐냐 봅시다. 거기 752쪽 공단 사업 10가지가 있죠. 참고로 좀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단 사업 10가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등등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가셔도 괜찮아요. 꼭 가시고. 그 대신 민법 준용 아셔야 돼요. 751쪽 제일 밑에 민법 준용, 공단에 관해서는 이 법, 공공기관의 법률에 정한 것 빼놓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요거 사단법인이 아니다. 공단은 재단법인을 정한다.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751쪽 제일 밑에. 다음 승강기 사업자협회. 승강기 사업자협회는 법인인데 역시 법인이니까 주된 사무소 수지에 등기함을 설립하죠. 그래놓고 거기 발기인이 5명 이상 발기인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민법 준용. 요건 민법 중 역시 이것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재단법인이 아닙니다. 요건 아까는 재단법인이었죠. 공단은 재단법인이었어요. 앞에 요거는 뭐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요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올라가서 승강기 안전조합조만 구축 운영. 누가 승강기 안전조합조만을 구축 운영하냐?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예, 영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 봅시다. 밑에 다음에 해당할 때는 승강기 안전조합조만을 며칠 내에 입력합니까? 5일 이내에. 결과를 5일 이내에 입력합니다. 자체 점검도 5일 이내였죠. 역시 여기도 자체 검사도 자체 점검도 5일 이내고, 여기도 역시 5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 조합중간에 조합중간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예. 결론. 두 문제 나오는데 비교적 수월하고, 주로 자체 점검, 안전 점검 이거 나오고, 앞에 부분에 있어 용어 정의 이렇게 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제가 좀 해드렸는데 그것도 더 추가하면 더 좋겠습니다.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보시면 되겠고, 나오는 것들이 거의 나오니까 이어서 제12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련 특별법 제12번 페이지 758쪽. 소위 말해서 시설물법입니다. 시설물법. 시설물. 정식 명칭은 뭐냐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련 특별법. 이건 난이도가 얼마 되냐? 중간 정도 난이도가 돼요. 승강기보다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 대신 이제 누구보다는 소방시설법 이런 것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고, 그래서 두 문제 나오면 한 문제는 쉽게 나오고 한 문제는 약간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중간이다. 쉽지도 않고 아주 어렵지도 않고, 공부를 잘 하시면 다 맞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이상 맞아야 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나오냐? 먼저 용어 정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 문제. 그래서 보니까 758조 용어 정의 보니까 15회, 18회, 19회, 21, 22, 23 작년 시장 다 나왔죠. 역시 올해도 용어 정의가 가장 중요하죠. 용어 정의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왔으니까 올해도 역시 용어 정의 한 문제 중요하다. 첫째, 시설물은 몇 가지가 있냐? 1종, 2종, 3종 세 가지가 있다. 1종, 2종, 3종인데 뭐를 중심으로 하느냐?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면 1종 봅시다. 1종에 있어서 거기 동그라미 미음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이것이 1종이다. 건축물만 중심한다면 미음 그거 주의해놔야 돼요.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1종. 2종에서 건축물 봅시다. 2종은 위에 올라갑니까? 16층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 2종이죠. 2종. 이거 주의하시고 미음. 3종은 그때그때 지정합니다. 3종은 그때그때 지정하고, 다음
일종 이종을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특별히 건축물만 잠깐 봅시다. 건축물만 자세히 보면 공동택은 일종이 없습니다. 공동택은 오직 제2종만 있다. 그것도 16층 이상. 16층 이상일 때 2종이고 1종은 없습니다. 30층도 2종입니다. 건축물은, 공동택은. 그런데 일반 빌딩, 공동택 외 건축물, 일반 빌딩은 1종, 2종 다 있습니다. 1종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2종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이건 빌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건 16층 이상일 때 2종입니다. 40층도 2종입니다. 왜? 1종이 없으니까. 일반 빌딩은 구분에 따라서 1종, 2종 다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거기 공공관리주체하고 민간관리주체. 그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관리주체다. 그리고 안전점검. 중요합니다. 3번에 안전점검, 4번에 정밀안전인단, 5번에 긴급안전을 위해 내진 선언표 등등 이 용어 정의는 잘 나오니까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주안신 나오면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이렇게 나가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이 뜻도 다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밀 안전인단. 시설물의 물적 기능을 결함하고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나오죠. 이것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아셔야 되고. 긴급 안전점검. 붕괴 전도로 인해서 재난재해가 발생 우려가 있다. 나오죠. 꼭 아셔야 되고. 내진 선언 평가. 지질부터 시설물을 갖다가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이게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서 지진의 결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걸 내진 선언 평가고. 그다음에 도급 하도급 읽어보시고 유지관리도 하셔야 돼요. 유지관리. 시설물의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유지관리도 하셔야 되고. 선언평가. 주의할 것은 위에 6번의 내진 선언평가하고 밑에 10번의 성능평가는 다른 겁니다. 위에 6번 내진 성능평가와 여기 10번의 성능평가는 다르다.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이 시설물법의 장관은 누가 장관이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누가 세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우는데 잘 나옵니다. 이거 몇 년? 5년마다 세운다. 수립시행이 된다.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2조 위에 괄호 2번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이건 기본계획 부하예요. 기본계획 밑에 있는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이 밑에 있는 계획인 이거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우는 거예요. 누가? 관리체가. 그래서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우고 요 하부계획은 관리체가 세우는데 매년 수립시행합니다. 매년 수립시행.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절차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그냥 읽어보는 정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63조 제3종 시설물. 이건 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지정합니다. 제3종 시설물 누가 지정하느냐?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합니다. 꼭. 왜 지정할까요? 다중 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제3종 시설물로 그때그때 지정하게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2번 안전관리.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법의 노른자 보입니다.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16, 18, 20, 21, 22 계속 나왔죠?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상 23에도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뒤에 또 있으니까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3에도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올해 또 나올 수 있다. 중요하다. 핵심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봐드리겠습니다. 관리체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다만 6조 1항 단서에 해당한다. 이건 뭐냐면 소규모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 같은 거. 이런 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금 해줍니다. 이래서 의무관리가 아닌 거. 공동택에 있어 의무관리가 아닌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누가 해준다고요? 시장 군수청장이 안전금을 실시하게 되고, 안전점검 수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1종, 2종은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다 해야 되고, 제3종은 정기 안전점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 4번, 5번 다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3번, 4번, 5번 다 중요하다. 관리처는 담보 취향 끝나는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번. 민간관리처가 돈이 없어 망해버렸다, 부도났다, 이럴 때는 누가 대신하느냐? 관할 시장 군수청장이 대신 안전점검할 수 있고, 비용을 그 민간관리처한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 민간관리처가 못 주겠어요, 그런다. 돈 못 주겠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시장 군수청장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중요합니다. 옆에 표. 고득점을 위해서는 옆에 표 아셔야 됩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식이 나오죠? 표 나오죠? 만약에 A등급 맞았다. 그럼 정기점검 언제 하느냐? 반기 1 이상. A등급 맞았다. 정밀안전은 어떻게 하냐? 6년에 한 번 이상. 이런 식으로 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표.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이 표까지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고. 비고도 미안하지만 많이 할수록 좋아요. 고득점 위해서는 비고 내용도 많이 할수록 좋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살펴드리면, 2번에 준공 또는 사용 소인 후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하기 전까지는 정기 안전점검은 반기에 1 이상 실시한다. 이런 것도 중요해야 되고, 또 3번도 읽어보시고, 4번 공동택의 정기 안전점검은 이 법이 아니라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공동택은 여기서 안 하고 공동택 관리법에서 안전점검 그걸로 대신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6번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부터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내에 실시한다. 최초로 시하는 정밀안전단은 10년이라면 그때부터 1년 내에 실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의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등급에 따라서 위에 표 있죠. A등급 받으면 6년에 한 번 이상, B, C등급은 5년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등등등 하시면 되겠고, 또 거기 10번 같은 거 정밀안전단이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실시 마지막 날에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거 등등 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 알면 좋고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할수록 좋다. 즉 혹시 어렵게 나오면 고득점에 도움이 된다.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웬만하면 피해가는데 이건 그래도 혹시 고득점 확인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단 실시 시험문제 잘 나옵니다. 정밀안전단 실시 시험문제 잘 나온다. 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괄호 2번 정밀안전단 실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동그라미 1번은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밀 안전진단이고, 자, 정밀 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필요시 하는데, 필요시 할 때는 정기적으로 할 때는 몇 종만 하게 되냐? 1종만 하게 된다. 제 1종만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할 건 뭐냐면 공동택은 안 해요. 정기적으로. 왜? 공동택은 16종 이상 할 때 2종이기 때문에 공동택 1종이 없잖아요. 2종이니까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동택은. 빌딩 같은 건 1종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합니다. 근데 필요할 때는 공동택도 해요. 왜? 1종,
이정동이라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안 해요. 그냥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 지진 났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왜 1번? 정기적으로 할 때는 제1종 시설물 요거 줘야 되고 2종은 안 하고 2번은 필요할 때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지 할 때는 정밀 안전단 실시한다. 이건 1종, 2종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이게 뭐냐? 누구로부터? 긴급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 그 다음에 정밀안전인단, 거기에 긴급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 한 다음에 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1년 내에 정밀안전인단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긴급안전점검 해보고 안전점검 해보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면 1년 내 정밀안전인단 착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 정밀안전인단 할 때 이 건물이 옛날에 내진 선등평을 안 받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함께 정밀안전인단 실시할 때 내진 선등평을 같이 묶어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 긴급안전점검 실시. 관리시에는 시설물의 붕괴, 전도 등의 발생의 위험이 필요하다, 위험 있다 이럴 때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관계행정기관장은 고문한테 나가보라고 그래요. 가서 보라고 그러고 또 해당 관리처 또는 시장 구수청장한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합동으로도 할 수 있고 밑에 3번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합동으로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됐고 시설물의 안전등급 768조 위에입니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나오죠.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A등급은 가장 좋은 것이고 E등급은 가장 불리한 겁니다. 그리고 B등급, C등급, B등급은 보조부재의 경미한 결함이 있죠. 근데 C등급부터는 다 주요 부재의 결함이 있는 겁니다. B등급은 보조부재고 C등급, D등급, E등급은 주요 부재의 결함이 있다, 주요 부재의 결함이 있다 이렇게 나가죠. 참고로. 시험지 나오진 않았는데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냐?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단 결과보고 등 지휘계통에 따라서 결과보고서를 위로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보니까 1번에 정밀 안전진단하고 안전점검 실시했으면 결과보고서를 누구한테 내냐? 관리처하고 시장군수한테 내게 되고 또 시장군수하고 관리처는 또 누구한테 올리느냐?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한테 제출하게 되죠. 이런 절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취약설, 소규모 취약설의 안전점검 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7조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 판단된 시설, 한마디로 소규모 시설입니다. 소규모 취약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관계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는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을 받았을 때 소규모에 대해서 영세한 거죠. 누구부터 요청받았을 때? 관리자, 소유자, 관계행정기관이 요청하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행정기관이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시험지 잘 나오는 거 770점 밑에 8번 안전점검 등에 대한 지침, 요거 잘 나옵니다. 770점 밑에 8번 안전점검 등에 대한 지침. 누가 이 지침을 만드는가 꼭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만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 외우세요.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이 지침을 작성해서 관보에 고시한다.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점검 대행만 보겠습니다. 안전점검 대행. 즉, 몇 쪽이냐니까 773쪽. 안전점검 등의 대행. 관리체는 누구한테 맡길 수 있냐? 안전점검과 긴급안전점검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인단 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밀안전인단 꼭 누가 해야 되냐? 관리체가 정밀안전인단을 때는 꼭 누구한테 시켜야 되냐면은 국토안전 관련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행시켜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이때 3번 얘네들이 공동으로도 넘어가시고 4번 이때 할 때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단 전문기관이 정밀안전 실시할 때 다른 안전단하고 공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 승인 얻어서? 관리체 승인 얻어서. 하도급 제한. 하도급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제한 받습니다. 다만 총 도급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전문 기술이 필요할 때는 딱 한 번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 그때는 딱 한 번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774쪽 2번 안전인단 전문기관의 등록 등 중요합니다. 이거 안전인단 전문기관의 등록 등 중요합니다. 뭐 누구한테 등록하냐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안전인단 전문기관은 누구한테 등록하냐가 시험 잘 나오는데 누구한테 합니까? 시도의사. 이거 기출된 적도 19회 때 나왔죠. 이거 옛날에도 많이 나왔어요. 시도의사한테 등록합니다. 시도의사한테 등록한다. 시도의사한테 등록하고 3번에 변경이 되면 30일 내 시도의사한테 신고하게 되고 시도의사한테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쭉 가시고 나머지 넘어가시고 쭉 가셔서 이제 뭘 보냐면은 780쪽 시설물의 유지관리 780쪽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누가 하게 되냐? 관리 주체가 유지관리합니다. 780쪽 에 관리 주체가 유지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이 할 때는 그 법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택입니다. 공동택은 공동택 관리법에서 하죠. 그건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설물은 관리처하게 됐지만 공동택은 공동택 관리법에서 관리하니까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대행. 관리처는 맡길 수도 있어요. 관리가 누구한테? 유지관리업자 또는 시공자한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용 부담 누가 부담하느냐? 유지관리 비용은 관리처가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시면 됐고요. 쭉 가시고 예, 이어서 782쪽 제5장입니다. 보칙 및 벌칙. 지금까지 나온 적 없는데 잠깐 거기 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체 구축 운영 요것만 보겠습니다. 누가 구축 운영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다음에 구축 운영한다. 제일 밑에 비용 부담.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관리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하자 담보期간 내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항은 그 해가지고 정밀안전 할 때는 그때는 시공자가 부담합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비용 부담.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련 특별법을 하였습니다. 두 문제 나오는데 주로 안전점검이 가장 유력하고 또 앞에 용어 정의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맞으시길 바라고 혹시 나머지 나올 수도 있겠죠. 난이도는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한 문제는 쉽고 한 문제는 좀 어려운 편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제41강은 마지막 13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